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점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80%, 현금 20%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동부증권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 주식 100%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현금 0%입니다. 자, 이어서 메리츠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 주식 70%, 현금 30%로 비중 조절이 있었습니다. 주식 비중 10% 정도 더 늘리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 중에서 메리츠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재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하셨네요. 주식이 늘어났습니다. 70%로 늘려놓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구성이 좀 돼 있는 건가요? 네, 기존의 종목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를 10% 추가로 더 늘리게 되었고, 기존 다우데이터 20%, 대부시서즈 20%, 그리고 현금 30%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변화는 없는데 비중 조절만 하신 거군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략 오늘 어떻게 세우십니까? 네, 이번 주 코스피는 좀 제한적인 반등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낙폭 가대주, 대형주 트레이딩이 좀 대응이 적절해 보입니다. 수급 불균형은 조금 완화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강화되고 있고 또 지난 요즘하고 유사하게 대외 악재가 불거졌었던 지난 9월과 10월 외국인 순매도가 한 2조 6천억까지 늘어났었는데 최근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한 2조 8천억 당시하고 비견될 정도이고 또 당시보다 또 짧은 기간 내에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모직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소화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외국인 매도 압력은 좀 잦아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 기관의 배당 투자 수요도 좀 더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또 12월 FOMC 연준의 성명서에서도 기준과 일관성 있는 그리고 또 실제 금리 인상 단행에 앞서서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6월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보고 있고 시장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안도감을 제공하겠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매매 변곡점을 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투자 환경이 여전히 좀 불안해 보이고 또 러시아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루블화 폭락세가 좀 진정은 되었지만 이 러시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이렇게 개입하는 부분의 빈도가 그리고 또 강도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여유가 있는 외환보유고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 자극이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러시아 위기를 촉발시킨 그 유가 하락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서방 국가의 대립 구도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잊혀지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조기 대선 투표 또한 2차, 3차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각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정 불안도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낙폭 가대 대형주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한 종목씩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10% 정도 비중을 늘리셨습니다. 주가가 움직임이 현재 좋지는 않아요. 지금 2.5%가량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좀 물타기를 하신 건가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간 조정 중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60일 이평선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수급과 실적 모두 호조세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종목을 좀 보죠.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좀 높은 그 종목이 다우데이터예요. 지금 10%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 재료가 있는 건가요? 일단 재료에 대한 노출보다는 20일 이평선 기간 조정을 무사히 잘 마쳤고 또 추세를 돌파하면서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투신권 순매수가 꾸준하게 좀 이어졌었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로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그럼 계속 좀 보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목표가 얼마나 보고 계신 거지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고, 목표가를 섣불리 좀 논하기보다는 수급이 끝까지 이어지는 데까지는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스터즈도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위축된 가운데 이 종목만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AS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수렴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실적과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쿠키런 출시, 그리고 쿠키런 2의 글로벌 확장으로 인해서 이익 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쿠키런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내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49%에서 6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현금을 3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편히 관심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 주 편입 관심주는 대구 시스터즈의 지분을 16% 정도 들고 있는 NH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이 NH 엔터는 웹젠의 27%, 그리고 대구 시스터즈 17%, 한국 사이버 결제 32%의 대주주입니다. 또 웹젠이 자회사로 있는 웹젠이 PC 게임에 대천 사지검 대성공을 이루었고, 또 모바일 게임 전민 기적 이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000억대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 대구 시스터즈 또한 텐센트 위챗을 통해서 진출한 쿠키런 2의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에도 해외 진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경쟁사 중에 게임빌이 흘러왔었던 패턴을 봤을 때 본사 영업이 저조했지만 컴투스의 지분 가치로 인해서 주가가 한 3배 이상 상승하는 패턴을 재현했었는데 그런 가능성과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재 사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